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첨단 소재 날다라는 제목의 기업이고요. 또 두 번째로 교보증권에서는 한 번 더 최대 실적을 경신한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세 개 리포트도 함께 잠시 후에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오늘 리포트 탄력 받으면서 올라온 삼성물산인데요. 현재 2.13% 상승하면서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2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한 번은 어쩌다일 수 있지만 두 번 연속은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설은 해외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개선됐고요. 패션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옷의 수요가 회복됐습니다. 또 코로나 영향 해제에 따라서 리조트 흑자 전환에 힘입어 레저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바이오는 이 공장 유지 보수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유지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자회사 지분 가치 하락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는 데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15만 원 제시합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백산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1,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백산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신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주목하는 건 새로운 성장 요인인 차량용 확장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탑5 브랜드의 대표적인 전기차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량이 인조가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산은 2012년부터 차량용 합성 피혁 시장에 진출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차량용 내장재 매출액 비중은 12년에 1.7%, 2020년에는 19.6%, 그리고 올해 1분기 25%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차량용 합성 피혁은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와의 협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이유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EPS 조정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1위 DB 성능 관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엑셈 보시죠. 현재 1.41% 상승하면서 3,9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 발맞추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정과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추진하고 있어서 데이터 경제 전환에 따라서 수혜가 전망되고요. 최근 3년 동안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지금까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과연 오늘은 또 소장님께서 돈줄을 내주실지 혼줄을 해주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돈줄 내는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굵직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다 매매를 해봤을 법한 종목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G화학을 꼽아오셨는데요. 예. 현대차증권에서 첨단 소재가 날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실적부터 뜯어보고 왜 첨단 소재가 그 안에서 눈에 띄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니까 네. 정연 아나운서가 우리가 이제 LG화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LG화학은 LG엔솔을 떠나보냈지만 지분을 갖고 있고 주로 어쨌든 화학 쪽이다라는 인식이 들죠. 어차피 과거에 이제 LG화학에서는 화학과 배터리 양대 축이었다가 네. 배터리를 이제 LG엔솔로 물적 분할을 해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망을 했죠.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이 어찌됐든 LG화학은 이제 화학회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강했고 올 초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갔을 때 화학 부분에 그래도 LG화학은 화학에서는 강자니까 그렇게 보자라고 했죠. 근데
제목이 첨단 소재 날짜랍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왜 여쭤봤냐라면 정연아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LG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일단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 실적을 보면 잘 나왔어요. 어차피 뭐 화학 부분들은 지금 2분기 실적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1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8,7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첨단 소재가 매출이 전체 12조 중에서 2조를 첨단 소재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뭐 10% 뭐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한 네. 10%라고 봅시다. 근데 영업이익이 8,700억에서 첨단 소재가 무려 3,300억을 걷어들였습니다. 매출이 10%인데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가까이 40%를 얘 혼자 했어요. 그럼 이걸 화학회사로 봐야 될까요? 첨단 소재로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뭐 상당히 뭐 최근에 이제 첨단 소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 LG화학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동사 양극재 사업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목표 주가도 올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높게 봤어요. 그럼 LG화학이 물론 지금 LG엔솔의 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투자자분들은 정말 배터리 보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LG엔솔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이 LG화학을 내가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그 투자 판단을 할 때 주 먹거리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LG엔솔이 뭐 아무리 지금 뭐 물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뭐 간단하게 보면 LG엔솔을 투자하셔야 되겠죠. 네. 하지만 LG화학에서 첨단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여러분들 셀을 투자하시려면 LG엔솔로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매일경제에서 말씀드리기 저는 셀보다는 소재 쪽에 대한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소재를 보자 그러면 오히려 LG화학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LG화학의 매력은 석유화학 플러스 첨단 2차전지 소재가 들어갔다. 네. 이 점이 새롭게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 오피 마진이 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요 양극재 업체들의 오피 마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높은 마진을 구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라든지 LG엔솔이라는 확고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차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양극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에코프로 BM이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2021년 기준 LG화학과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캐파가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예. LG화학도 양극재 회사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죠, 사업부가? 예. 너무 많은 걸 하고 예. 있나요? 향후 투자 가치 높다고 보십니까? LG화학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지금 보게 된다라면 네. 지금 이제 리포트 저는 이번에 나온 LG화학의 현대차증권에 나온 LG화학의 리포트가 제가 이제 그동안 리포트들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불만도 얘기하고 쓴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도 일단 충실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확히 얘기해줬다. 저는 이게 교과서 같은 리포트다.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첨단 사업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 한 페이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각 사업부별로 보면 기초 소재, 첨단 소재, 전지, 생명과학, 이제 팜농까지 전반적으로 매출을 다 구분을 했고요. 거기에 영업이익까지 다 구분하고 영업이익률까지 다 구분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리포트를 내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는지는 투자자들 자유잖아요. 내가 첨단 소재에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기초 소재 쪽에 라든지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앞장입니다. 그 앞장인데 그 근거가 그죠. 지금 그 근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있어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리포트에 우리가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써주길 바라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길게 했던 LG화학의 화학 분야가 중국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다라고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LG화학의 전통적인 사업부는 조금 줄어들 거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업이익단에서 보여지듯이 10% 매출이 이익의 40%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첨단 소재로 보고 우리가 LG화학을 한번 투자해 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으로 저는 읽혔고요. 그거는 상당히 논리가 정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연 아나운서가 얘기가 나오네요. 논리가 정연하다라는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LG화학 저희 자두님은요. 이전에 LG엔솔 분할하고 나서부터는 쳐다도 안 봤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과연 LG화학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믿어봐야겠네요. 저도 처음에 작년 초에 제가 LG화학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매일경제. 그러다가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저는 LG화학 버려라. 특히 LG화학이 80만 원에서 외국인들 잠깐 반등할 때 외국인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싫어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고 그렇다고 사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 봐야 되겠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리포트의 역할이죠.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아주 잘 알려줬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속썩였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저도 매매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사면 안 가고요. 안 사고 있다가 그냥 잊고 있으면 어느 순간 특징주로 거론되는. 다른 주식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이 삼성전기 이번에는 삼성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신기해요. 불확실성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뜻인데 먼저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실적부터 보고 이야기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주가도 말 많고 이런 종목이죠. 일단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적이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매출액이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인데 YOY 기준으로 보나 QOQ 기준으로 보나 거의 스테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한 2% 올라가고 6%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삼성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고 1분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은 잘 압니다. 3,600억이란 이익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일단 멈춰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지 회사가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회사는 멈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MLCC일 겁니다. 여기서도 또 있어요. MLCC 공급사들의 선제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이 바닥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언제 바닥 다 끝나고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저 MLCC 제가 처음에 여기 경제방송에 입사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쌀. 관련주들을 쭉 나열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잠깐 오르고 오랜 기간 떨어지더라고요. MLCC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가 벌써 꽤 몇 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된 것 같아요. MLCC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MLCC는 그러니까 LG노텍의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삼성전기의 MLCC 이게 서로 진짜 명불허전이었어. 둘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이끌었던 하나의 역할인데 MLCC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산업의 포화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MLCC에 대한 적극적인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MLCC가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데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 부분 때문에 조금 가밍 요소. 하지만 차량용 MLCC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퉁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이 봉쇄되다 보니까 재고 기간이 늘었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고가 한 현재 7주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0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장 계속 돌려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가니까 이게 좀 막혀 있다라는 개념이죠.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이러면 기업에 있어서는 무슨 부담이 되냐? 자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업 비용이 늘어나니까 운전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근데 지금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좀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종합지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과 전장용 재고는 건전한데 스마트폰, TV를 포함한 IT 쪽에서의 제품 중심 과잉 재고 때문에 최근 MLCC 여파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전기 이제는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 혹시 이 리포트에 그 가격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있어요. 어때요?
바닥은 잡은 것 같지만 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주가 상승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물론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어요.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지만 꼭 우리 지금 증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증시 어떨 것 같냐라고 정연아서 물어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잡은 거와 상승은 별개입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밝은 빛이 저기 보이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보다는 휴대폰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플로라님도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시네요.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그럼 내용은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지만 당장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다 안 간다라는 개념으로 리포트를 보시면 안 되겠죠. 리포트가 현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서 속으로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갖고 계신 그분 같은 경우 이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투자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들 보고요. 저는 이번에 삼성전기 리포트도 믿어보자. 안 좋은 걸 안 좋게 솔직히 파악을 분석을 잘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LG화학 오늘 이제 LG화학은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95점 이상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와 LG화학의 리포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인 것 같고요. 차영수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